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휴먼앤데이터와 함께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태원 참사 관련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책임져야 할 주체가 누구라고 보느냐에서 67.7%가 정부 책임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쪼개서 보면 대통령실이 33%,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24.7%, 용산구청이 9.7%인데요. 그만큼 이제 비서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 권한이 더 많은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국민의 여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6번 조문을 했습니다. 국가이해도 기간 동안 또 3번의 사과를 했죠. 사실상 사과를 포함하여서 이 조문과 사과를 놓고도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잘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지점을 대변인님 좀 짚어주신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계사 위령법회에 참석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하다라고 공개석상에서 죄송하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는데, 저는 죄송이라는 표현이 좀 진정성 있게 보여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책임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나 성당 등 다른 이제 종교 단체들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대통령이 애도 기간 중에 매일 조문을 간 것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진심을 전하기 위한 나름의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에는 그것이 저는 아마 진심을 전하기 위한 제스처였던 것 같고, 이상민 장관을 동행시킨 것도 그렇게 해야 책임을 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두고 뭐 유임이나 이런 해석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동행을 하지 않고 혼자 가서 아마 사과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네. 수밖에 없는 시기이긴 하고 어쨌든 진심을 보여준 제스처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다소 이제 좀 무디기도 하고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비극적 참사가 일어난 상황에서 그런 제스처를 했다는 것은 저는 교활한 것이 아니라 좀 무디지만 나름대로 성의를 진심을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애썼다라고 그런 판단을 하시는 생각을 거죠.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은 사실 진보 매체, 보수 매체를 좀 막론하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긴 합니다. 경향신문의 오늘 김민아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이제 조문객에 머물 수 없다. 시민은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라 책임이 궁금하다라고 쓰셨고, 동아일보 김지연 정치부 차장은 칼럼에서 참사 다음날 사고 현장을 찾은 대통령이 반말로 질문을 던지면서 범죄 현장을 수사하는 듯한 검사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쉽다라고 지적을 좀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이 참사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은 되게 좋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생각해 볼 때 절대 슬픔이라는 마음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그냥 뭔가 단순히 뭐 조금 슬픕니다 정도의 뭐 김진태 지사처럼 그냥 좀 미안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요. 정말 대통령의 책임이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자신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또는 뭐 책임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정말 자기가 정말 사죄드린다라는 약간의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사실은 과거에도 어느 정부에서나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됐을 참사들이 있었을 때에 대통령의 사과들을 보면은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보다는 좀 더 직접적이고 비통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 시랜드 화재가 있었는데요. 이때 합동분향소에 방문해서 유가족에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외에도 사실 사과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 말이 노무현 많이 대통령의 회자되더라고요. 말씀이 있죠. 이때는 인수위 시절이었음에도 어쨌든 대구 지하철 화재라는 큰 참사가 일어나면서, 국민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정치하는 사람들과 스스로 지도자로 칭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된 느낌을 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내 심정도 그렇다.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에게 거듭 사과의 말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사과를 두고도 여러 뭐 사과의 기술이라는 단어까지 많이 나오죠. 나오면서 해당이 되냐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본인이 책임지려는 자세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흡하다고 생각하셨던 지점들은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덧붙여 주신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지금 계속 비통하고 죄송하다라고 지금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직후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정부 조직을 꾸려 나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 논란이 될 만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적어도 그 대응 기조에 유지해서라도 언행을 좀 주의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좀 전에 나왔던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가 이것이 사실은 이게 나와서는 안 될 어떤 메모였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좀 전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수첩에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이 국정감사 중에 적힌 메모가 2대1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약간 논란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조심해야 할 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이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좀 누적시키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은 제가 봐도 진심이거든요. 투박할지는 몰라도 진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부터 책임지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왔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그런 기조를 잡았으면 밑에서 모시는 분들 참모분들께서는 더 언행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오면서 그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참 또 한 번 너무 이게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국회에 가서 그렇게 부주의한 행동을 하셨나 싶었었고 왜냐하면 어제 또 민주당에서 텔레그램을 하시는 것이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각별히 유의를 하셨어야 될 텐데 이렇게 손글씨로 그것도 쓰시면 사실 뒤에서 다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제발 각별히 언행에 주의 좀 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되게 공직자여도 여느 사기업과 다름없이 일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라고 여겨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이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국무총리가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농담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는 하셨지만 그 사고가 난 현장에 가셔서는 또 부적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압살을 당했다고 뭐 이러면서 아니겠지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잡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일을 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이지만 정말 제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서 이게 공직자로서 정말 그 좀 고리타분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애민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공직자로서 정말 자신의 공적인 마인드를 제대로 세우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정말 공직자로서 억울한 부분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그럼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는 것이냐,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정말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런 공직자가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게 이 정부에서의 사실 제가 국민으로서 겪고 있는 불행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민 정신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런 정치라든지 이런 행정 같은 것들을 업으로 삼다 보면은 자주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뎌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공감 능력은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박희영 장관의 말이 4개월밖에 안 돼서라고 하는 말이 네. 네. 용산구청장. 용산구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말이 4개월밖에 안 됐다라는 말이 부적절한 말이기도 했죠. 어쨌든 국민들이 그게 뽑아서 저는 그런 말 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또 건지. 무슨 현상이라는 말씀을 그렇죠. 하셔서 굉장한 공분을 샀는데 본인이 사실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자체장이라고 해서 책임이 줄어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가장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라고 말씀을 거듭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용산서에서도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면 용산구청장도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쵸. 그 당일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자신의 홍보와 관련된 게시물을 올려서 논란이 된 적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은 스스로 사퇴를 하셔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심지어 선출직 아닙니까? 그럼 국민이 믿고 뽑아줬는데 그 역할을 못했으면 본인 스스로 내려놓으시는 게 맞는데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만 오늘도 아마 하셨던 걸로 알거든요. 아니, 그래서 괜한 불똥이 사실은 권영세 장관한테 또 튀기도 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의 어떤 특보 출신이고 근데 또 뭐 이래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왜 이런 사람을 공천 줬냐 이거죠. 근데 공천 과정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또 공천 과정에서 경선이라든지 이런 경쟁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뭐 후보로 선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확대 해석인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이 용산구청장으로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선출직이고 구민들이 선택을 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사퇴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과도 너무 늦었고요. 저는 그냥 왜 그 공직자들이 국민들, 그러니까 특히 정무직을 하고 있는 이 정치인들, 장관들, 뭐 대통령 포함해서요, 왜 공직자들의 미숙함을 국민들이 기다려주고 견뎌줘야 되는지를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모두가 대통령은 처음이죠. 우리나라는 또 중임제도 아니기 때문에 다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미숙함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으실 거면 그런 사정을 봐주시는 다른 일반 직종에 종사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계속해서 잘 하셨던 그런 분야의 일을 하시거나 변호사를 개업하셨으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을 하셨다면 그것이 뭐 시대의 요구였든 국민들이 뽑아준 투표였든 어쨌든 본인이 입후보를 했고 그 과정을 통해 선출되신 분이라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본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제인 것이지, 이번 용산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월 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 하실 거면 4년 돼도 일 못 하세요. 4년 된다고 일 잘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정도 마인드와 태도로는 절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싶어서, 이분이 정말 그 참사가 났을 때도 권영세 장관 있는 그 톡방에다 제일 먼저 알렸다고 하죠. 권영세 장관을 보좌하시는 일이 익숙하시면 그 장관 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 M1 용산구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하시는지, 전 정말 본인이 이 직을 수행할 만한 자질이 있는지, 뭐 주변에서 찌르지 않아도 빨리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구청장에 대한 평가는 두 분이 또 네, 오랜만에 그리고 또 합치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용산구청장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한 것이 저는 참 터무니없는 말씀이신 것이, 그거는 해명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용산구 의회 의원을 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럼 그 지역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용산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해명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책임의 무거움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르바이트도 3달 하면 잘해요. 저도 정말 몸 쓰는 일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몸을 쓰는데 좀 서툴어서 약간 서빙 알바를 뭐 2년 넘게 했었을 때도 저 한 달째 될 때 맨날 가게에서 혼나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3달 하니까 익숙해집니다. 원래 그 회사 수습 기간도 3개월 그렇죠. 정도 하잖아요. 자기랑 더 잘 맞는 일이면 한 달 안에도 습득이 가능한 것이고, 사실 인간이 그렇게 어쨌든 익숙해지면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용산구청장이라는 자리는 본인이 혼자 뭐 A to Z 다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구청장이라는 자리, 지자체장은 스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례, 뭐 그동안에 있었던 일 이런 거 보고서 써달라 하면 다 써주고 다 알아봐 줍니다. 공부하시면 돼요. 본인이 구의원까지 하셨던 분이 구청장의 역할까지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시는 거면 전 진짜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밤에 SNS에 홍보 게시글을 올렸어요. 그랬다가 논란이 돼서 삭제를 했는데 홍보를 할 정신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좀 물러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버티는 모습도 지역 구민들 보시기에도 참 추해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대통령의 사과가 또 다시 용산구청장까지 좀 이어졌는데, 이 대통령의 저는 사과의 어떤 진정성 여부는 뭐 대통령 본인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걸 또 잘 보여주는 게 예산이나 정책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이제 예산안 국면이 또 시작됐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또 예산안 국면이 시작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긴급 신고 전화 통합 체계, 그리고 또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같은 이런 재난안전 관련 예산을 오히려 이제 줄여서 국회로 보낸 것으로 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협의에서는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들이 실제로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되어서 나와서, 사실 이제 뭐 어제도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회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했지만 관련 예산은 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은 좀 덧붙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민감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CPR 예산 같은 경우도 삭감이 돼서 내려 국회로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저 이제 뭐 예산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국회 차원에서 이뤄질 텐데 특히나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아마 국회에서도 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되게 꼼꼼히 따져볼 것이고 솔직히 근데 그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사실 쟁점 예산, 그러니까 이 아니죠.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증액되거나 뭐 미흡한 부분이 채워지는 데는 사실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 미국 트루먼 전 대통령의 좌우명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서 끝난다라고 하셨는데 직접 언급하시기도 하셨던 말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한 패에도 이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저희도 좀 지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